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향후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환율은 상승할 거고요. 환율 상승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거래라는 건요, 그냥 돈으로 돈을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으로 뭐 쌀을 사고 밀을 사는 것처럼 돈으로 달러를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달러의 가치가 결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쉽게 말해서 외화의 유입, 유출이 가장 핵심되는 겁니다. 먼저 외화의 유입으로는요, 수출이죠. 수출을 하면 물건이 밖으로 나가고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돈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처의 매도, 즉 한국은행이 1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만큼의 달러를 주고 그 채권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경우는 전부 다 외화 유입이 되는 거죠. 반면에 외화 유출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수입이 있겠죠.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하는 국내 주식이 아닌 국내 투자자가 외국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외화가 유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채 매수가 이제 또 외화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죠. 유입과 유출은 그냥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결론은 뭐냐? 쉽게 말해서 외환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즉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환율이 내려가고요. 한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보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의 무역 적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한국은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등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입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끼 먹던 거 두 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량도 이렇게 쉽게 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강달러화가 되면서 수입액이 급증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밀값도 많이 증가했죠. 때문에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미중 냉전으로 인해서 다극화가 되다 보니까 수출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냐? 8월 무역 적자가 자그마치 9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8월까지의 누적 적자가 247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57년부터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또 다음 거는 뭐가 있을까요? 수출입 말고 이제 투자라든가 이제 채권 관련된 걸로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의 테이퍼링입니다. 양적 긴축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금리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의 2차적인 효과입니다. 현재 미국이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죠. 돈줄을 말리고 있어요. 관련 영상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고 이제 촬영한 영상인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풀었던 자금을 이제 다시 회수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475억 달러씩 회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치면은 엄청난 금액이죠. 거의 50조를 훌쩍 넘는 거의 60조 정도 되겠군요. 60조 정도 되는 금액을 회수를 했거든요. 한 달에. 근데 이거를 다음 달부터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자산 축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같은 거를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자산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채권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중에선 채권이 넘쳐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말라가고 있고 달러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강달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고로 이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자산 축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강달러가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코스 한국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가지고 온 외환보유고 자료인데요. 작년 7월을 정점으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 외환보유고 금액은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이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9월달부터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 속도를 2배로 늘리게 시작하면은 더욱 빠른 속도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자,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나온 사례는 제가 일단 안 좋은 사례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외환 시장에 구두 경고 정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별로 효과는 없지만, 그 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시전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강만수라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꼭 등판하면은 한국 경제가 한번 말아먹어요. 하여튼 이분이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환율 방어는 실패했고요. 외환 보유고만 축났죠. 예,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느냐? 예, 기업에 팔을 비틀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 2008년에 삼성이 비자금 때문에 특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 와중에 갑자기 삼성이 엄청난 달러 매도를 하고요. 순간적으로 달러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뜻을 받들어서 알아서 긴 건지 아니면 국가 경제 이바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이 상당한 양의 달러를 매도를 했고요. 단기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 정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그냥 환율 쭉 올랐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처방했을 때만 잠깐 떨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환율은 올랐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거슬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환율 방어한다고 정부가 개입하다가 외환 보유고 축소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환 보유고 축소되면 시장이 더욱더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서 한쪽 방향으로 더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추구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옛날 얘기 했으니까 한 개만 더 할게요. 옛날 얘기 한 개 더. 혹시 키코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꽤 옛날 얘기예요. 이 키코 기억하시는 분들이면은 아마 경제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관심을 두신 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외환 사기를 친 겁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키코라고 하는 외환 파생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외환 파생 상품은 그 파생 상품에 투자한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요. 이 키코에 투자했던 회사는요, 흑자를 보는 상황인데도, 기업이 이익을 보는 상황인데도 키코 때문에 부도가 나서 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환율이 널뛰게 하는 상황에서는요, 절대로 외환 파생 투자 상품에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이 권해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은행 믿지 마세요. 은행 믿고 외환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망한 회사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기업들이 굉장히 억울해서 소송까지 가서 불안전 판매 인정받고 손해배상 일부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해당 기업들 부도난 이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행여나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환율 관련해가지고 감원이설하여 투자를 권하는 경우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투자 권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너나 하세요.
파생 상품 절대 하지 마세요.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역 적자, 미국의 긴축 등으로 환율 상승 중이고요. 환율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뭐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환율은 대세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틈타서 외환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 외환 파생 상품 투자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키코. 흑자 회사도 망하게 한 그 키코입니다. 때문에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쏠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혹시 뭐 유학자금이라든가 기타 뭐 단기간 동안에 외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미리 환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